예, 지난달 판문점 JS에서 북한군 병사가 총탄에 맞은 채 귀순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또 북한 군인 1명이 중부전선을 통해 귀순했는데요. 또 그리고 어제는 북한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귀순했습니다. 잇따른 귀순 사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의 도발 차제를 전제로 한 미 군사 훈련 연기 제안에 대해 북한 측이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신 대표님, 그 JS 판문점 통해서 오청성 병사 귀순한 게 지난달 13일 아닙니까? 네. 오늘 북한군 1명이 또 귀순을 했습니다. 지역이 어디고요? 네. 또 귀순할 때 약간의 뭐 경고 사격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양측의 교전은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긴장감도 조성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오청성 씨는 그 판문점 JSA 크게 보면 이제 1사단 우리 그 파주 지역이고 사단으로 보면 1사단 지역인데 그 안에 이제 JSA 예. 쪽으로 넘어왔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경기도 지역의 전방이 파주, 연천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철원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서부 지방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주는 아니고 연천입니다. 연천에는 우리 2개의 사단이 방을 하고 있는데 5사단 예. 그리고 28사단. 예. 근데 이제 오늘 넘어온 이 병사는 28사단으로 통해서 이제 귀순을 했고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넘어올 때 그 오늘 아침에 사실 전방 지역에 가면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정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이제 과학화 탐지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화 탐지 장비로 보고 귀순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유도를 했었고 GP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병사를 받았는데 거기 그 군사 분계선 즉 MDL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전선처럼 어마어마한 철책이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말뚝이 하나 이렇게 옛날에 60년 전에 박았던 말뚝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상황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보다 안 되죠. 저기는 GOP입니다. 저긴 GOP. 저기는 뭐 사실은 건너기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순식간에 넘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정도 해서 이제 한 년 정도가 이렇게 철책 있다 하더라도 한 년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걸 이제 넘어왔고 거기 가면 귀순 유도 베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순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뭐 뚫렸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주 우리 군에서 이제 유도를 잘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9시 몇 분에 이제 이 그 병사는 넘어왔는데 한 1시간 후에 북한군도 또 이제 귀순한 것을 알고 추격조가 이제 온 거죠. 추격조가 따라왔군요. 그렇죠. 왔는데 이제 우리 아군 그 28사단 GP에서 경고 사격을 이제 K3 기관총을 이제 한 20발 사격을 했고 그럼 상대 측에서도 또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아마도 우리 측 하늘을 허공을 향해서 아마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몇 발을 이제 쏜 것 같고 그래서 합참 발표에 따르면 우리 쪽에 탄 흔적이 없다. 없죠. 그게 그래서 그런 이유. 뭐 하늘 또는 뭐 그 GP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 남쪽 어딘가에 이제 총을 쏴서 자기네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사는 보여준 것 같은데 서로 또 싸우겠다라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발 쏜 것도 싸우겠다는 건 아니고 경고 사격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19살이거든요. 19살이라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북한군은 17세부터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대한 지 한 2년, 3년 된 친구인데 문제는 이 28사단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지난번 목함질에 2년 전이죠. 목함질에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전 전선에서 확성기를 틀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틀었더니 북한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조준 사격했다고 하거든요. 확성기를 향해서. 그래서 북한군이 그때 우리 아군 측을 향해서 한 두 발 정도의 총탄을 쐈어요. 그게 바로 28사단 지역에 떨어졌고 그것을 이제 우리 아군 28사단 사단장일 때 36발의 자주포, 자주포 155mm 자주포를 36발을 보복을 했던 그 지역이 이제 이 그 28사단인데 아마도 이 오늘 온 병사는 그러니까 입대하는 그 시점부터 대북 확성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청성 씨는 지금 입대한 지 꽤 한 7년 됐으니까 대북 확성기가 없을 때부터 있다가 한 3년 전부터 대북 확성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온 친구는 처음부터 대북 확성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남한 사회를 동경해 왔지 않는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확성기를 들었다면 아마 오청성 씨가 귀순했을 때 저희들이 대북 확성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청성이 귀순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뒤로 JS의
북측의 그 사건 이후로 모든 병력들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전방부대의 경계를 강화했을 텐데 저렇게 귀순 북한군이 넘어온다. 그럼 북한의 군 내에 좀 허술한 군 기강 회의했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런 젊은 병사들이 어떤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뭐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자연 지리적인 조건이 귀순하게 유리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한 사회 그리고 외부 사회에 대해서 그 한국 전쟁을 겪은 예전 세대와는 다르게 동경심이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그래도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노래를 즐겨 듣는다.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이제 선전 매체 그런 것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은 장기적인 게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북 간의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제 북핵 문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제 김영훈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북한 사회가 변해야지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어떤 조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를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이제 경보 달리기 경기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귀순도 그런 이제 북한 사회의 이제 변화가 이제 반영된 그런 현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귀순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드디어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확실한 표징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김정은 정권의 어떤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도발은 전혀 늦춰지지 않았고 정권이 허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작은 증거 몇 가지를 보고 너무 큰 풀이를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마침요 내년부터 우리 군 장병들 브런치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걸 먹는데요. 급식 방침이 좀 바뀐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원총성 씨 하면서 수술 과정에서 나왔던 그 질병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북한군들의 어떤 그런 환경, 군 복무 환경이 정말 열악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귀순 동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간에 막 할 때, 야, 우리는 오늘 뭐 쌀밥 먹었다, 고깃국 먹었다, 뭐 이런 거 이제 한참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북 확성기에 우리 식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은 뭐 그야말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들이 왜 동계훈련만 하느냐? 북한군 동계훈련만 합니다. 하계훈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대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 뭐 한라봉이라든지 거봉 뭐 이런 것까지 메뉴에다 넣어서 거봉 사실은 좀 비싼 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주겠다는 거고. 자, 지금 브런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브런치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점 아닙니까? 아점. 그럼 매일 아점을 먹을 수는 없고 몇 년 전에 지금 전역하신 분인데 해군의 어떤 사령관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특한 분이 계시는데 부대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요즘 휴식 보장이 다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불러내가지고 작업시키고 안 놀게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다 휴식해요. 그래서 근데 군부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반드시 1000명이면 1000인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도 배도 안 고픈 거죠. 그래서 휴식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갔더니 아침을 1000인분을 했는데 잔반이라고 하죠. 그게 한 500개, 600개가 남는 겁니다. 거의 뭐 600인분을 버리는 겁니다. 병사들이 실제 나온 애들은 한 400명 나가서 밥을 먹고 600명 안 먹잖아요. 근데 얘들이 또 12시간 기다리려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되면 전부 또 PX 가가지고 그 냉동식품도 사 먹고 하니까 또 점심이 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버린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브런치를 한번 해보자 해서 브런치를 한번 해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 900명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근무하는 그 주방병들도 하루에 밥 2번만 해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잔반도 안 남고 그러니까 부식비가 남으니까 좀 더 좋은 반찬 해줄 수 있고 그게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쓸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매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주말입니다. 주말. 우리 장병들의 건강 상태 또 영양 상태 이게 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바람직한지는 나중에 한번 브런치를 먹고 나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북한군 병사 귀순을 했을 때
오중사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공개되었고 그런 걸 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 때는 선군 정치라 그래서 군대를 가장 앞세우고 정권 기반으로 삼았던데 왜 이런 열악한 상태가 인민군 사이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북한 경제 전반이 변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제 공식적인 경제는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제 궁중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있고 이제 군대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이제 군대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당을 통한 일반 그 북한 인민들의 경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살아남은 것은 이제 인민 경제, 장마당과 이제 그런 암시장을 통해서 풍족하게 살고 또 인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식량을 뺏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숨겨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궁중 경제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인민 경제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군대만 인민군만 이제 자급자족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이제 식량을 배급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북한 체제가 어디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것인가. 북한 전체에서 균열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어디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큰 제안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북한도 받아야 되고 미국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미국은 뭐 연합사에서 나중에 뭐 검토를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우리뿐만 아니고 키 리졸브 하러 왔던 부대가 이 아시아 순방해가면서 뭐 호주, 일본하고 다 훈련을 하고 또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일정을 미루면은 호주 뭐 또는 뭐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먼저 걸려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군은 사실 키 리졸브 훈련 마치고 장성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한 달 늦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군 문제가 걸려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북한 문제인데 북한이 이제 통상적으로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이라고 하는 광명성절 즈음에서 도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핵실험도 하고 은하-3호 발사 또는 장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또 김정은 생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이번 월말에는 또 그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날 그리고 또 자기 조모라고 할 수 있는 김정숙의 생일 다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신년사에 또 뭔가 또 임팩트 있는 말을 또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월 중순까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북한이 그 2월 달에 도발을 했던 명분이 뭐냐면은 키 리졸브 훈련. 이거는 우리 북조선을 침공하는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않고 우리는 도발을 한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즉 우리 키 리졸브 훈련 연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도발하지 마라라는 그런 그 내용을 북한에게 먼저 던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또 2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2월 초순부터 있죠. 그런 모든 것들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강대강 구도석에 달리는 열차에 타고 지금 내리기가 두려운 상태예요. 계속 달려가는데 사실 끝은 보이는데 끝 해봐야 사실 지금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끝은 북한의 비극으로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상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내리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과감하게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봉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올림픽 개최와 그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어떤 교환 가능한 그런 사안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일단 긴장고도를 멈추고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이 다시 한번 어떤 그 다른 식의 이제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준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그 궁극적인 그 해결책의 첫 스텝이 될 수 있는가는 예. 사실 한미 군사훈련을 92년도에 한 차례 중단을 했지만 결국에는 1차 북핵 문제가 그나마 봉합이 됐던 것은 그 6월 달에 정말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반도에서의 이제 군사적 옵션도 신중하게 고려했을 그런 긴장이 최고점에 달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지 그때 연합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이 태도가 변화해서 그 1차 북핵이 그나마 봉합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검토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사안에서는 그렇고 청와대에서는 틸러슨 장관이 직접적인 라인은 아니고 예. 미국 측에 있어서는 이제 양국 군사 당국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그러는데 국무부에는 안 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 미국은 백악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 국무부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게 북핵 문제면 외교 안보 사안인데 외교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혼선이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그 도발을 중단하라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있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한국 정부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북한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싶어도 과연 용기를 내릴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명군 통일부 장관이요.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한미 연합훈련 안 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SLBM 시험 발사, 추가 핵실험 등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 신문에서요. 그 ICBM에 북한이 생물무기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대기권에 진입시키는 실험도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저희들이 예전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신 대표님과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탄저균은 사실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한 500kg짜리 핵탄두를 아주 소형화 경량화시켜서 500kg인데 탄두 중량이 그걸 가지고 뭐 한 100만 명 정도 죽을 수 있다. 한 50킬로톤, 100킬로톤 되면 뭐 그런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저균은 불과 100kg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핵무기와 탄저균의 차이는 뭐냐면 탄저균은 생명체만 죽입니다. 핵무기는 모든 것을 파괴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게 핵무기고 탄저균은 즉각적인 보복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WMD 즉 대량 살상 무기는 다 즉각적인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예. 시리아나 이라크가 시리아 반군을 향해서 또는 그 과거에 후세인도 이라크 국민들을 향해서 살인가스 공격을 했을 때 그 생화학 무기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 즉 화학 무기의 최고봉은 살인가스, 생물학 무기의 최고봉은 탄저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있는데 그 살인가스를 썼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라크나 시리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탄도미사일을 ICBM을 개발했는데 이걸 만약에 사용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보복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이 생물학 무기를 쓴다면 예.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할 수 있고 생물학 무기는 일반 탄도하고는 다르게 핵무기하고는 다르게 이 세균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기권 재진입 7,000도에서 견뎌야 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화성 15 발사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탄두부가 25에서 45도로 안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생물학 무기 안 죽는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과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박 네트워크 대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